증시 폭락 비상사태, 피바다 장세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8월 5일 5186.33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점 7월 17일입니다. 3주 전이에요. 5588.27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하면 벌써 미국의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7.2% 폭락했습니다. 401.94포인트가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증시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미국도 비상사태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3일째 내리 우수수수수수 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큰 폭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경기가 조금 꼬꾸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게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7월이 46.8이었거든요.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요. 50보다 아래 있으면 경기가 축소 국면입니다. 기본적으로 50보다 아래 46.8이니까 2023년 6월에 46 이후로 최저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보면 지금 7월이 두 번째로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바싹 얼어들면서요, 실제 아시아 시장에는요 피바다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했던 순서대로 유럽으로 또 피바다 장세가 이어지더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피바다 장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위기감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말입니다.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좀 좋아졌습니다. 50이 기준치인데 51.4예요. 지난 6월에는 48.8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51.4가 됐으니까 50인 기준치보다 넘으니까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 지수, 다시 말해서 서비스업의 경기는 조금 확장돼 간다는 뜻인가요? 50보다 높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5월에 53.8까지 올라갔다가 6월에 48.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7월에 51.4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돈 뿌리면 이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올라가고요, 돈을 안 뿌리면 이게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게다가 51.4라는 것은 5월에 53.8보다 낮잖아요. 지난 3월에 51.4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시장은요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높다예요. 당장 말입니다.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51.4가 되니까 주식시장은 폭락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는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장 막판까지 가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36.75%까지 36.7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공포지수,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았기는 하지만 8월 5일 현재 36.75까지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이 변동성 지수가 65.8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감이 이렇게 36.75가 됐다는 거죠. 게다가 47까지도 올라가고요. 그야말로 시장은 완전히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고요하니까 태풍의 눈안에 있다. 2005년, 6년, 7년 11%대 11.14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0이나 11대를 기록을 하면서 말입니다. 태풍의 눈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2008년 10월 27일에 80.06까지 올라갔었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2020년도 마찬가지 1월 2일에 12.47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월 24일에 25.03, 3월 16일에 82.69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5월에 11.86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에 36.75니까 공포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아졌지만 시장에서는요 아직 아니야. 지금 시장의 위협은 더 커. 지표들 중에 꼬꾸라진다,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침체보다는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경기를 좀 부양하는 지표들도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65.78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여기에 반응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도 많이 떨어졌긴 떨어졌습니다. 3.43%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장 시작하자마자 폭락했다가 5%대 폭락했거든요. 그러다가 장을 다시 살려줬지만 결국 가면 갈수록 시장의 불안감만 더해졌다. 그래서 3.43%가 떨어졌고 576.08 빠져서 16,200.08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42%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S&P 500 지수는 3% 급락했습니다. 뭐 급락이 아니라 이것도 폭락이라고 봐야 되죠. 장 시작과 동시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한 수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침체의 기운이 넘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160.23이 빠졌고요. 5,186.3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는 더 많이 빠졌어요. 2.6%가 떨어졌는데 무려 100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1033.99예요. 1033.99. 4만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38,703.27로 완전히 급락했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거나 혹은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는 있지만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설득력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우산업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 폭락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컸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반도체 종합지수도 지금 보시면 8월 5일입니다. 4,519.45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92%, 2% 어제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최고치 보세요. 5,904.50에 비하면 지금 4,519.45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개별적인 종목을 보더라도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100은 겨우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2% 가까이 떨어지니까 엔비디아는 그나마 조금은 지켜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7% 이상 떨어질 걸 6.36%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애플도 209.27 많이 지켰습니다. 솔직히 많이 지켰죠.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애플이 진짜 많이 지켜냈습니다. 4.82% 떨어졌어요. 워렌 버핏이 지금 절반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팔았는데도 많이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장이 그래도 많이 지켜냈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6%도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테슬라는 $200를 깨졌습니다. 198.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크다는 거죠. 4.23%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매그니피선트 7도 지금 줄줄이 떨어졌다.
결국 말입니다. 그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주가는 그동안 거품이 가득 쌓였던 것이 이게 폭락하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실적을 중시하는데 실적이 망하니까 경기가 꼬꾸라지고 경기가 꼬꾸라지니까 거품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엔캐리 자금이 137조 5천 억엔입니다. 137조 5천억 엔. 기본적으로 엔화를 빌려서 그것도 137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1223조 7,500억 원을 빌려서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 주식도 투자했고요. 유럽 시장에 주식도 투자했고요. 대한민국 시장에 주식 부동산에도 투자했다는 뜻이 각 나라의 부동산에도 다 투자했고요. 그런데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줄여오고 있었거든요. 엔캐리 자금이 1.6% 줄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57조 3천억 엔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요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데는 경기 침체라는 구조와 중동의 어떤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지만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인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엔캐리 자금이 어떻게 청산되느냐 이게 시장이 피바다로 갈 거냐 아닐 거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국내뿐만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일본 시장도 그렇고요. 유럽 시장도 그렇고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게다가 이게 역사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추세에 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적 패턴으로 보면 1936년 이후에요. 매년 5% 마이너스 5%가 떨어지는 게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번은 10% 이상 폭락을 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싶고요. 계절적인 추세도 역사적으로 8월과 9월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부진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해는요. 매년 7월에서 11월까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25%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결국 시장은 아직까지 뭔가 자세하게 이렇게 잦아든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고요. 시장은 더 큰 위기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바다 장세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는 크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위기라는 거 극단적 위기는 사이클링으로 옵니다. 10년 주기 사이클링으로 옵니다. IMF 외환위기가 1998년 그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10년 단위로 큰 위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10년과 10년 사이에는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소위기들.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 사이에는 닷컴 버블의 위기가 있었고요. 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는 분명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0년 사이클이라면 적어도 2030년 아니면 2029년 이 정도는 가야 될까 2028년 이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 지금의 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게 극단적 위기 때는 길게 가거든요. 대신에 소위기 때는 길게 가는 것보다 극단적 위기 때보다는 짧게 갑니다. 위기 자체가. 곧바로 수습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굉장히 진짜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극단적 위기가 올 때 분노의 매수에 들어간다. 그러나 소위기 때도 저는 분노의 매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기본적으로요. 평시 주가보다 30% 이상이 떨어진다. 이런 가정이 되면 이것은요.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극단적 위기와 맞먹는 주가 하락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분노의 매수 초입에 지금 한 주, 두 주 사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양을 더 늘려서 살 겁니다. 더 떨어지면 또 양을 더 늘릴 겁니다. 한 주, 두 주가 10주, 20주가 될 수도 있고요. 100주, 200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주, 200주까지는 제가 돈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시장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보셔야 되고 정환진 TV를 시청을 하면서 정환진이와 함께 소통하고 또 토의하고 행동에 나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요.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만의 투자 이게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투자 정책이 있어야지.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지 이럴 때 돈을 법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익절매는 뭐 10%, 15%, 20%가 이익이 나면 낸다. 손절매는 마이너스 2%? 저는 마이너스 5%가 익절매인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는요. 마이너스 2%나 혹은 플러스 3%에서도 익절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손절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손절매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빨리 판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시장을 냉철하게 보시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지금은 적극 대응할 때입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계속 적극 대응하는 방법 저는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한번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10년 단위로 극단적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지금의 악재가 동시에 녹아 들어가면 10년 단위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 현실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지금은 필요할 때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시장의 폭락이 어떤 식으로 불어날지 여러분 정환진 TV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 버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진짜 제가 분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잘난 척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경제 현장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제대로 분석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